지난번 한국을 구한 것은 이강인이었지만 이번에 이강인이 요르단의 밀착 마크로 인해 힘을 쓰지 못하자 어김없이 한국을 승리로 이끈 것은 캡틴 손흥민입니다. 한국이 우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반드시 막아야 할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닐 뿐더러 이강인을 막으면 손흥민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무조건 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조 1위인 요르단을 상대로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한국은 요르단을 만나 8강에서 탈락한 전적도 있었고 현재도 조 1위였기 때문에 요르단과의 경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이런 예상을 뒤엎고 90분의 기적같은 동점골을 넣으며 무승부를 한 것입니다. 한국이 기적같은 동점골을 넣을 수 있던 것에는 역시나 우리의 캡틴인 손흥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크로스를 받은 손흥민이 자신 앞에 수비가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중앙에 있던 황인범에게 패스를 줘 공을 받은 황인범이 슈팅으로 자책골을 유도하면서 골로 이어졌는데요. 손흥민의 황금같은 패스가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번에는 이강인 선수가 2골을 넣은 데에요. 손흥민 선수가 한 골 1어시를 기록하며 패배할 줄 알았던 요르단에게 무승부를 가져오는데 성공했는데요. 90분의 기적같은 동점골을 넣으며 요르단을 좌절시켜버린 이 소식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바레인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엄청난 활약으로 시작부터 승리를 가져온 한국이었는데요. 이제 조 1위인 요르단만 잡으면 16강은 확정이었기에 선수들은 요르단을 잡기 위해 당금질을 하며 열심히 갈고 닦던 상황이었습니다. 훈련 도중 좋지 않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주전 골키퍼인 김승규 골키퍼가 훈련 도중 십자인대가 파열돼 더 이상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조기 소집 해제가 되어 귀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황희찬 선수부터 김진수 선수까지 부상으로 인해 복귀하지 못해 완전한 1군이 아닌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전 골키퍼인 김승규 골키퍼까지 부상으로 빠져버리게 된 것인데요. 한국은 그야말로 초비상이었습니다. 이런 비상사태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은 이날 훈련에 앞서 선수들에게 김승규의 목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회에 임해야 한다. 한 경기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김승규가 하차해 매우 가슴이 아프다. 다만 부상도 축구의 일부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부상으로 빠지게 된 김승규 선수 대신 2018 월드컵 때 슈퍼세이브를 보여줬던 조현우 선수가 대신 들어가게 됐는데요. 2018 월드컵 때도 잘해줬던 조현우 선수였기에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황희찬 선수 부상 회복에 대해서는 몸 상태가 좋다. 통증이 없다고 하더라. 워밍업을 소화하고 개인 훈련을 했다. 앞으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며 경기 출전이 임박했음을 알렸는데요. 이대로라면 황희찬 선수가 3차전부터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요르단전만 잘 마친다면 다음 경기부터는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발 명단이 발표되었고 클린스만 감독은 골키퍼만 빼고 똑같은 라인업을 보여줬는데요. 경기는 시작되었고 4분 만에 한국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페널티킥으로 인한 득점이었는데요. 전반 4분 황인범의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받기 위해 박스 안으로 뛰어가던 손흥민을 상대방 선수가 태클로 넘어뜨렸습니다. VAR 판독 끝에 한국의 페널티킥이 선언되었고 손흥민은 상대방 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버리는 파넨카킥으로 골망을 흔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한국의 캡틴 손흥민이 경기가 시작한 지 단 4분 만에 파넨카킥으로 요르단을 무너뜨리는 모습입니다. 손흥민을 막기 위해선 파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손흥민이죠. 손흥민 선수가 시작한 지 4분 만에 너무나도 날카로운 공간 침투로 페널티킥까지 만들어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플레이 메이킹부터 득점까지 스스로 다 하는 선수, 이게 손흥민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 뒤로 흐름을 가져갔어야 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선제골이 먹히자 초조해진 요르단이 거세게 압박을 하며 대한민국을 공격한 탓에 코너킥 상황에서 한국의 자책골이 나오고 말았는데요. 전반전이 끝나고 2대1로 역전을 당해버린 채 끝났던 대한민국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스코어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결국 후반전 내내 노력한 끝에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기적을 만든 것은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오른쪽에서 김태환의 크로스가 반대편에 있던 손흥민에게 향했고 공을 받은 손흥민은 중앙에 있던 황인범에게 공을 내줬는데요. 공을 받은 황인범은 다이렉트로 슈팅을 때리면서 그대로 요르단 센터백을 맞고 골로 이어졌습니다. 또다시 손흥민이 모두가 안 될 거라고 말하던 상태에서 기회를 만들며 기적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침착하게 공을 내주면서 골로 이어지는 모습. 손흥민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손흥민 골에 이어 어시스트까지 기록합니다. 손흥민이 저 자리에 있다면 한 골이 무조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인데 또다시 저 자리에서 한 골을 만들어냈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프리미어리그 선수들도 막지 못합니다. 극적인 동점골로 기세를 가져오는데 성공한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고 역전골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더욱 노력했는데요. 마침내 기회가 온 대한민국이었지만 홍현석이 찬 슈팅이 아쉽게 옆그물을 치면서
극적인 역전골은 터지지 않은 채 무승부로 마무리되었는데요. 경기 직후 클린스만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역시나 요르단은 강한 경기였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어려운 경기였다. 손흥민의 페널티킥으로 리드를 가져오는 모습은 정말 좋았다. 다만 우리가 피지컬이 약했고 1대1 경합에서 뒤져 어려운 경기를 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부분들을 고쳐 개선한다면 다음 경기에서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실점하는 상황이 되게 많았다. 개선돼야 한다고 선수들끼리 이야기했다. 후반전에는 시간이 있었던 만큼 상대 공간도 많이 벌어주고 기회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며 마지막으로 동점골을 넣어 다행스러운 결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경기 결과에 만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경기가 끝나고 많은 외신들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주목했는데요. 저번에는 손흥민의 경기력이 약간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 모습을 완벽히 극복해낸 모습이었다. 이강인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점을 손흥민이 완벽히 커버하였고 결국 이것이 동점골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의 상대방을 완벽히 속여버리는 파넨카킥과 침착하게 주위를 살핀 뒤 공을 내주는 모습은 정말 훌륭했다. 만약 거기서 손흥민이 슈팅을 찾거나 다른 곳으로 패스를 했다면 그런 득점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패배했을 수도 있었다.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는 이미 프리미어리그 선수들도 막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역시 그런 모습을 아시안컵에서도 보여주었고 처음 겪어본 요르단 선수들은 파울로 끊어낼 수밖에 없었다. 비록 오늘 대한민국 선수들이 조 1위인 요르단을 완벽하게 잡아내지는 못했지만 2대1로 지고 있던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싸워 마지막에 동점골을 만들어 무승부를 만들어낸 모습은 16강뿐만 아니라 우승까지도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그들의 의지가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대한민국 선수들의 경기력은 다소 아쉬웠지만 16강 진출은 무조건 가능하며 아직 우승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것이 대다수였는데요. 이처럼 8강에서 만나 패배에 탈락했었던 요르단을 상대로 무승부를 가져온 한국입니다. 3차전에서 황희찬 선수의 복귀 가능성도 있는 만큼 황희찬 선수까지 복귀의 경기를 치르게 된다면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차전이 현재 조에서 가장 약체인 말레이시아인 만큼 말레이시아를 가볍게 꺾고 득점을 많이 만들어 조 1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한국이 조 1위로 올라가게 되면 16강에서 일본을 만나게 되는데 빨리 일본을 만나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일본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2,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